안녕하세요, 친구. 맴티 로봇 기어박스 멀티 모드는 기본적으로 수동 기어박스이지만 드라이브는 전기 모터로 제어됩니다. 3개의 전기 모터와 2개의 액추에이터, 기어 변속 및 클러치, 가 모드 선택을 담당합니다. 박스 작동 모드와 알고리즘은 신형 커랄러 E150 소유자 대다수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에서 15,000km 후에는 거친 변속, 다음 기어로 변경하지 않고 엔진 속도 증가, 시동 시 지원 부족 및 기어 박스 추가 고장으로 인한 비상 모드로의 전환 및 자동차의 완전한 고정 등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맴티가 장착된 자동차 소유자는 오작동 없이 50에서 6만 대 이상을 운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전의 평균 마일리지는 30에서 4만 킬로미터였습니다. 토요타 로봇은 교차로와 교통체증이 많은 대도시에서 주유소 모드로 이동할 때 특히 빠르게 죽었습니다. 상자는 종종 과열되었고 클러치 디스크는 빨리 마모되었습니다. 토요타 운전자들의 엄청난 불만은 무시되지 않았고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클러치와 릴리스 밸브를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토요타 엔지니어는 전자 및 운영 알고리즘으로 전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증 차량에서는 버전 290의 변속기 제어 장치가 먼저 버전 291로 교체된 다음 292로 교체되었습니다. ECU 자체는 글러브 박스 뒤에 있습니다. 블록 번호 또는 마지막 3자리 숫자가 펌웨어 버전입니다. 블록을 교체하고 클러치를 설치한 후 제조업체는 최소 10만 킬로미터의 자원을 선언했습니다. 실제로는 50에서 6만 킬로미터를 거의 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로봇 이슈에 더욱 발전된 최신 버전인 293이 등장했으며 업데이트된 제어 장치 자체가 상자를 구성합니다. 일부 장인은 펌웨어를 사용하여 290번째 블록을 293번째 블록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이 트릭은 블록의 첫 번째 버전인 290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짧은 서사시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추가 솔루션이 발견되었습니다. ECU와 함께 액추에이터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부싱이 빨리 마모되는 대신 베어링이 설치되었습니다. 클러치 액추에이터가 가장 먼저 고장나는 반면 기어 변속 액추에이터는 일반적으로 200에서 25만 킬로미터 후에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로봇 기어박스와 액추에이터의 제어 장치를 업그레이드한 후 클러치 수명이 늘어났고 오작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소유자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영혼에 지친 로봇 대신 클래식 4단 아이전 340 자동 변속기를 장착했다. 다행히도 이에 대한 큰 수정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는 로봇박스 설치가 완전히 중단됐다. 대신 그들은 오래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오랜 테스트를 거친 4단 아이전 자동 변속기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기계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코롤라에는 자동 변속기 외에도 5단 이상의 6단 수동 변속기도 장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만에서 30만 킬로미터 후에 소음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 및 보조 샤프트의 베어링 마모 때문입니다. 수동 변속기 클러치는 일반적으로 최소 20만에서 25만 킬로미터 동안 지속됩니다. 자동차에는 1.4리터 4ZZFE와 1.6리터 1ZRFE 의 2가지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 모델에서 상속되었습니다. 1.6 엔진은 거의 처음부터 개발되었습니다. 나중에 1.4는 1.33리터 1RFE로 대체되었습니다. 1.6 및 1.33 배기량 엔진에는 발 VV 시스템이 탑재되어 우수한 주행 성능과 연비를 제공합니다. 모든 모터에는 안정적인 타이밍 체인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것은 1.6리터 엔진을 갖춘 커랄러즈입니다.
엔진은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수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펌프에서 누출이 발생하거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50에서 25만 킬로미터 간격으로 공장 점막 코일이 인계됩니다. 15에서 20만 킬로미터 후에는 차가운 엔진 시동 시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고 타이밍 체인의 소음이 눈에 띄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압 텐셔너의 문제이므로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텐셔너 게스킷 아래에서 오일이 누출될 수 있습니다. 덜 일반적으로 VV 시스템 클러치는 시동 시 딱딱거리는 소음의 원인이 됩니다. 20만에서 25만 킬로미터 후에 실린더 헤드 게스킷이 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폐기물로 인해 오일 소비가 증가합니다. 오일 실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결함을 극복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끈적한 피스톤 링도 오일 화상의 원인이 됩니다. 토요타 커랄러 150의 서스펜션은 편안함과 핸들링 측면에서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약 3만 킬로미터 동안 지속되는 스테빌라이저 부싱으로 인해 사진이 손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수명이 더 긴 강화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전면 충격 흡수 지지대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30에서 4만 킬로미터 후에 노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조치를 취하고 지원 자료를 개선하여 불만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구형 자동차에서는 전면 컨트롤암을 분해할 때 어려움이 자주 발생합니다. 서브프레임 내부에 용접된 케이지 너트가 파손됩니다. 볼트를 풀고 새 너트를 용접하려면 서브프레임을 절단해야 합니다. 앞바퀴 베어링은 최대 150에서 20만 킬로미터까지 지속됩니다. 뒷바퀴 베어링의 수명은 250에서 30만 킬로미터 이상입니다. 또한 허브도 함께 제공됩니다. 스티어링도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30에서 4만 킬로미터 후에 스티어링 샤프트와 스티어링 렉이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15만에서 20만 킬로미터 후에야 조향 장치에서 노크 소리를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스티어링의 노크를 제거하기 위해 전동 파워 스티어링 기어 아래에 와셔를 배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볼 베어링을 사용하면 스티어링 칼럼에 텔레스코픽 연결해서 노크 현상이 제거됩니다. 추운 날씨가 시작되면서 특히 겨울에는 천장 램프 아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로 주인의 열정이 식어지기도 했습니다. 추위에 오래 머물렀다가 실내가 따뜻해질 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천장과 지붕 사이의 구조가 부실하고 결로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수리점에서는 지붕에 방음제를 접착하여 결함을 처리했습니다. 사용된 인테리어 마감재는 최상급이 아닙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특히 겨울철 딱딱한 플라스틱이 울퉁불퉁한 도로에서 삐걱거리고 덜거덕거리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면 패널과 후면 선반에서 소음이 발생합니다. 방음제를 접착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디오도 실망스러웠는데 이미 작동 첫 해에 유리가 흐려졌습니다. 결함이 있는 장치는 보증에 따라 교체되었습니다. 운전석이 삐걱거리거나 딸깍거리는 소리가 불편함을 더했습니다. 착륙 및 하차 시, 급가속 및 정지 시 소리가 발생했습니다. 딜러들은 마지못해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의자를 새 것으로 완전히 교체한 후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또한 운전석 열선 시스템이 고장난 사례도 있었는데 그 원인은 발열체 고장이었습니다. 외부 장식에 사용된 플라스틱은 불리한 외부 조건의 영향으로 쉽게 변형되었습니다. 전면 흙바지가 구부러지고 추가 분리가 이루어졌으며 번호판 위의 트렁크 리드 라이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미등이 자연적으로 깨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만에서 25만 킬로미터 후에는 발전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러쉬와 오버러닝 클러치를 더 자주 업데이트해야 하며 전압 조정기 또는 다이오드 브리지를 덜 자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히터 모터는 나이가 들면서 마모됩니다.
다른 모델의 오작동을 알고 계시다면 꼭 적어주세요.